안녕하십니까. 잠수함 산악회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회까지 인사를 공손히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머리 윗부분이 별로 아닌가 봐요. 누군가 시청자가 이 모자를 사서 보내셨더라고요. 아까 낮에 택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모자 받았다고 이제 모자 자랑하러 동네에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검문해가지고 이 모자 어떠냐고 일일이 물어보고 다녔더니 그게 만보가 됐어요. 저는 이제 나이도 어지간히 먹고 연애할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지든 세상에 빛나리 선생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머리가 다 빠져도 즐겁고 머리가 안 빠져도 즐겁습니다. 제가 머리가 다 빠지면 이 정수리 부분에다가 눈썹 문신처럼 문신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뭘 봐 임마 이렇게 새겨놓고 내가 연맥 그리고 싶은 사람 만나서 공손히 인사만 하면 돼요. 그럼 거기 딱 제 머리에 뭘 봐 임마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는 뭐 인생을 어딘가에 살았는지 어떤 상황이 와도 즐거울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침묵하거나 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어쨌건 이 모자 때문에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많이 덥네요. 제가 지난 회까지 터미널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가 그 시정부로부터 받은 자료, 제가 취업한 공식적인 자료, 지도 자료, 또 법에 관련돼서 팩트체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지만 따분하고 지루하지만 그 정론을 펼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전국의 기레기들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기류에 편승해서 자기들도 투기하고 돈 벌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지요. 그렇지만 저같이 시민단체 활동했던 사람은 사실을 말씀드릴 때는 진지하게 재미가 없어도 그렇게 기록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부터 좀 해악과 풍자를 좀 섞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 터미널 이전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000년대 초반부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우리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한 게 1997년경입니다. 그때부터 지역에 멋있는 분들 막 지역에 침점 여기저기 뵙고 먹고 살만한 분들 이런 분들 뭐 지도자인데 하신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초산이 말이야 굉장히 크게 발전해서 2020년이면 인구가 30만 이상이고 35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방 저기 수덕동에 소탄산까지 시가지가 형성되고 음원까지 이어질 거다. 포부도 좋죠.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확인 좀 하고 귀 붙잡고 끌고 다니면서 좀 보라고 할 텐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1편, 2편에서 지도를 보여주면서 현재 터미널로 이전하고 나서 그 터미널의 영향으로 시가지가 분명히 늘어났다. 하지만 현재의 시가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컸는데 이 폭발적인 성장세는 결정적으로 대상내 공단이 들어서겠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런데요 그 대산에 공단이 들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공장 짓는데 방대가 어딨어요. 저도 고향이지만 저희 간월도 천수만 막을 때 그 엄청나게 가치 있는 천수만 막을 때 저는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그때 그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는 공식적으로 뭘 반대하는 게 겁이 나던 사회예요. 그 엄혹한 시대였죠.
그래서 대산공단에 들어설 시기에 대산의 땅을 그때 당시에 팔게 된 그 공단에 땅을 양도하게 되신 주민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극적인 말씀 드릴게요. 대산에 가면 공단 옆에 황금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등산로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좋아요. 대산 황금산 가면. 그런데 그 대산의 황금산의 주인이 제가 아주 존경하에 맞이하는 선배님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대산 황금산을 70년대 그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오시는데 마대자루를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가 봤더니 돈, 1,000원짜리 돈이 마대자루에 가득이었었죠. 그게 무슨 돈인가 했더니 황금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로 마대자루가 가득이면 얼마일까요?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매 계약서 이런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들었죠. 황금산을 70년대에 80만원에 팔았답니다. 그게 그렇게 관광지가 되고 공단의 옆에 생길 줄 몰랐던 거죠. 황금산 전체를. 그러면 80년대 중후반부터 대산공단이 들어섰잖아요. 대산공단 질 때 그 공장 주들은 그 땅을 얼마씩 샀을까요? 지금 수석동처럼 평당 200, 300 부르는 게 값인 그런 땅을 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울산의 현대조선소 이런 거 그때 평당 막 몇백만 원씩 주고 샀을까요? 그 본전 언제 뽑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럼 수석동에 땅 산 사람들 저번에 제가 농림지역이라는데 그 말씀드렸는데 농림지역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 뭐 이렇게 했다고 누가 정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위제한 등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농사 지으러 가신 분이 10,000원, 20,000원짜리 저기 땅이 있는데 전라도 어디 가면 그런 땅을 사서 하면은 본전 찾을 수가 있는데 마늘 한번 때를 맞추고 그렇죠? 뭐 어떤 작물에 한번 때 잘못 만나면 본전 찾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땅을 평당 이렇게 산 농토로 언제 본전을 찾나요? 마늘을 1,000평 심으려면 허리가 부러지게 땅을 하고 허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백만원, 100만원 이상짜리 농토를 가지고 본전을 언제 찾느냐 이거죠. 그거는 치부의 저거 땅 거래가 아니겠어요? 그 터미널 이전을 찬성하고 주도하시는 분들이 제가 면면을 보니까 모 조합장을 역임하셔서 현실적으로 끼니가 간 곳이 없는 그 어려우신 모 조합장 출신 인사, 에? 또 암암리의 벼락부자다가 다 알부자라고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 지역의 고향이고 NGO 활동을 수십 년 하잖아요. 그럼 별의별 정보를 다 얻게 됩니다. 저한테 뭐 알려주고 일러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마음에 뭔가 평소에 잠깐만요. 자꾸 이렇게 하면은 저 화면에 뜨는데 평소에 뭔가 불합리한 걸 많이 봤으니까 제가 잘 싸우고 싸움꾼이니까 저한테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저는 느끼고 그런 점을 조금 이렇게 말을 해서 지역사회에 말해서 좀 이렇게 소외가 없도록 노력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 중에 뭐 자칭 보수 정당의 지지자들이 꽤 많아요. 당원도 있고. 그런데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빨갱이 선멸이 보수의 가치입니까?
벼락부자 되는 게 보수의 가치입니까? 아, 이 광고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막지도 못하나 봐요. 텔레마케터가 하도 많아서 취업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방해가 많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뭘까요? 저는 이 보수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참 보수를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졸려가지고 보수라고 하는 건지. 보수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공정입니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 내 편에 아니더라도 규칙만큼은 정확하게 하자. 그게 보수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응? 축구 심판을 보는데 나랑 가까운 나라 팀이 아니어도 규칙만큼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적용하자. 그게 공정한 룰 아닙니까? 그게 보수의 제1의 가치예요. 보수가 꿈꾸는. 근데 보수라는 사람들이 정말 공정을 먼저 생각했는가? 우리 지역 그 보수 지지자들한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나는 그 보수가 우리 시골까지 와서 어지간히 고생하고 있다. 에? 심지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아주 시절 좀 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떻게 하면 저 정도로 시절 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보수라는 사람들이 공정을 뒷전으로 두고 돈 벌 생각, 남보다 먼저 나만 정보를 얻어서 우리 이익 집단의 이익을 볼 요량으로 그렇게 정책을 밀어가는 게 그게 보수입니까? 투기지. 투기 세력이죠.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1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참 말이 없어요. 다만 터미널 이전 반대자든 터미널 이전 찬성자들 간에 합당한 이유를 대보란 얘기예요. 뭐 제가 심판관은 아니지만 NGO, 제가 서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초대 공동대표였어요. 그리고 꾸준히 그 활동을 했습니다. 공정한가? 공정함을 보는 것이야말로 참 보수 아니겠습니까? 전통을 존중하고. 그렇죠? 저 진보, 좀 급진적인 진보 세력은 부자들의 돈을 빼서 나눠주자. 그건 진보라고 할 수 있지만 보수는 뭡니까?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게임만큼은 공정하자. 이게 보수 아닙니까? 근데 보수 지지자, 보수라는 사람들이 왜 그 사수지나 쓸 생각하고 자기들 주장만 하고 가난한 사람들 의견을 무시하고 사회 일부 의견은 우리 이익에 반대되니까 쟤 또라이야, 저건 미친 소리만 하는 놈이야, 이렇게 제껴놓는 게 보수의 가치냐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보수에 대해서 한번 저랑 만나서 맞짱을 뜨던지요. 저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 생각이 진보에서 좀 보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 지도자는 김구,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이 보수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좀 얼치게 보수가 아니라 반공주의. 반공이 보수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반공은 적대감에 의한 그 감정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북한과 대결하지 않았고 대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반공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게 국가적 이념이에요? 국시가 반공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공정, 게임의 공정함 이런 게 보수라고 생각해요. 네. 자, 터미널을 옮기자고 하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요, 첫째가 오래됐고 낡았다예요. 제가 볼 때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태어나서 한참 성장하고 나서 터미널, 내가 19살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 한참 성장하고 지어지고 아직도 제가 골로 가지 않았잖아요.
저한테는 새 거로 보여요. 그 뭐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40년밖에 안 됐는데 41년 됐네요? 이상하네. 내가 19살인데 41년 되고 콘크리트는 수명이 최소한 100년이에요. 거기 어디 그 터미널에 금 갔습니까? 어디 막 집안이 기울어서 이렇게 터미널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오래됐다는 게 옮기자는 명분이 되겠느냐 이거고요. 오래되면 나쁜 거면 집안 어른들 다 그렇게 다시 새로 개비하세요. 젊은 사람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 논리면. 오래된 거로 따지면 경복궁보다 더 오래됐습니까? 경복궁도 부시세요. 더 오래된 거 얘기해 볼까요? 풀국사, 석굴암, 수덕사, 대웅전 1000년이 넘었어요. 제가 옛날에 90년대 미국인 한 분을 티모시 달튼인가 그분을 충남도에 여러 사찰들이니 이런 관광지를 안내한 적이 있어요. 수덕사 가서 이 대웅전이 이게 1000년 됐다고 하니까 자기가 강대국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던 놈이 조용해지더라고요. 1000년 된 건물이 건너에 없거든. 자, 터미널이 40년밖에 안 됐는데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뭐가 오래됐어요? 내 나이보다 죽은데. 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산에 평균 나이가 되게 높아요. 서산 인구에 공단지역 빼놓으면 대부분의 그 어른들보다 터미널이 훨씬 어린 핏덩이에요. 짧게 뭘가 낡아요. 거기 터미널 문을 이렇게 하면 삐끗거리고 안 열리나요? 예? 터미널에 차표 사는데 돈 내면 거기에 막 거미줄이 끼고 거기서 지네가나 물고 그러나요? 거기 매표고 직원이 팍 물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천연 그래요. 거기 이렇게 터미널 조명을 켜면 깜빡거리고 어떤 건 맛이 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느냐고요. 안내방송은 부벅거리고 안 되는 건가요? 다 잘 돼요. 오래된 게 나쁜 거라는 그런 인식이 근거가 무언가요? 그 논리적 근거가. 오래된 게 나쁘면은 경주 첨성대 그 지진 나서 약간 어그러졌잖아요. 그거 1000년 넘었어요. 그거 나쁜 거네. 그거 없애고 플라스틱으로 새 거로 아주 색깔도 잘 칠해가지고 거기다 세우세요. 그리고 이 서산 터미널은 내가 거기 이용하고 활용했고 거기 추억이 얹히고 그랬으니까 언젠간 문화재가 될 거예요. 틀림없이요. 너와 내 친구들과 내 선후배들 거기 젊은 청춘에 그 시절에 그걸 이용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틀림없이 문화적인 가치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사고도 터지고 추억도 있고. 그래서 저는 터미널 이전해야 된다는 게 오래됐다는 것이 명분이 되는 게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됐으면 뭐 현관문이 작동이 안 됩니까? 간판이 없어졌습니까? 뭐 벽에 금이 갔습니까? 바람 불 때마다 그게 휘청거립니까? 비가 새요? 짧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서산에 100년 넘은 한옥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오래됐어요. 보기 싫어요? 부시세요. 아주 쎄 현대적 건물로 콘크리트로 새로 짓죠. 알록달록하게. 그러니까 쳐다보다가 막 정신 잃어가지고 소비하도록 거기 막 깜빡이도 달고 캬바레 분위기도 나게 해서 새로 그 오래된 가옥 있잖아요. 서산에 전통 가옥. 오래된 게 나쁜 것이다. 철거해야 되고 버려야 된다는 그 논리적 근거가 뭡니까? 자, 옮겨야 되는 이유는 자, 오래됐다 낡았다. 두 번째 더럽다. 더럽다니요. 나는 10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누가 토한 거 안 치우고 있나요? 똥을 싸놨는데 안 치우나요?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에? 뭐 이렇게 자동 청소기가
그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 바닥에 참기름 발라서 광을 안 내서 그런가요? 제가 먼저 웃자고 했는데 거기다 밥을 비벼 먹어도 될 정도로 청소를 한다니까요. 왜 거기 청소하시고 그 청결을 유지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더럽다. 냄새난다. 냄새난다. 어떤 냄새예요? 그 뭐 샤넬 뭐 넘버 뭐 그거 뿌리면 되나요? 냄새나면 방향제를 꾸준히 바꾸든지 뭐 과일 가게를 유치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싸게 먹힐까요? 터미널을 통째로 옮기는 게 좋을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아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거기 터미널에서 그 대기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은 몰상식한 겁니다. 그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예요. 그 담배 피는 사람이 뭐 어디 그 담배 한번 피려고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날아와서 담배 피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터미널에서 침입했거나 담배 피거나 이거는 몰상식한 일인데 그게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서산 시민이 하는 거예요. 서산 시민들이 그 만들어낸 문화가 거기서 일단에 거기서 표출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지 말자고 이렇게 문화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까? 터미널을 통째로 뽑아다가 따로 만드는 게 맞습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터미널을 이전하면 안 된다는 분들을 만났어요. 깊이 있게 얘기해봤어요. 그분들은 도시 전문가도 만나고 교수님들이 이야기도 듣고 저서도 보고 논문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옮기면 안 된다는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찬성자들이 뭐를 안 하고 있냐면 터미널의 이용 주체가 누굽니까? 터미널 버스 이용 버스 승차자들이잖아요. 또 터미널 이용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G80 저거 제네시스 이런 거 타는 사람들, 벤츠 타는 사람들이 터미널이 이렇다고 옮겨야 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터미널에 잘 가지도 않고 버스도 안 타고 자기 차가 반짝거리고 뭐 조그만 먼지만 나면 세차장 줘가지고 세차하는 그런 분들이 터미널이 낡았는데 뭐 내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얘기도 아니고 그저 그냥 40년 됐다는 것만 기초해서 오래됐다, 낡았다,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주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돈이 걸려서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까운 돈 갖다가 거기다가 땅을 샀는데 어떤 놈 새끼들 막어? 그러니까 힘내가지고 돈이 모이면은 투쟁심도 아주 불끈 생기는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지역의 기레기들도 어떻게 편성하려고 한지 찬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오래 떠들면 교회 가면 찬송가 돼요. 그래, 찬송할 시간이 왔습니다. 경건하게 한번 찬송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요 1, 2, 3, 4, 5편은 재미없었지만 제가 다른 재주는 몰라도 이 이빨로 사람을 보내는 재주는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추석도 찾아 떠난다. 내가 말린 닭이 울어도 내 눈엔 오직 땅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뭔가
잘못됐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땅 투기하자 말했지. 당신 눈속에 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제가 악보랑 가사 올려드려요. 이거 아주 찬송가 좋은 게네요. 가사가 너무 거룩해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수석동 찾아 떠난다. 내가 말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엔 오직 땅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날 그때는 땅 투기 하자 말했지. 당신 눈 속에 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이 말이 안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2015년에 땅 산 사람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우리 지역에 새롭게 떠오르는 기레기 브렉기레기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기자가 엊그제 밤에 그 블로그에 보니까 아주 심도 있게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응원합니다. 진실에 가깝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저보다 느렸지만 차근차근 밟아서 취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블로그 글을 언젠가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좀 아주 희미한 희망이 보인다. 또 하나, 지역에 우리 위대한 기자님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서산 지역에 한 60, 70명의 기자님들이 있어요. 나도 잠깐 했었고요. 지역신문. 근데 그분들에겐 광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치단체의 광고예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 자치단체의 장인 사람의 비율을 거슬리기가 엄청 힘들죠. 이런 건 일반 시민들은 모르죠. 한번 정보공개 청구해서 광고비 지출 내역 한번 보십시오. 신문 구독료 내용 보십시오. 양심 지키고 용기 가지기 매우 힘듭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설교 중에 저거 찬송도 부르고 아주 착해졌습니다. 계속 찬송가를 개발할까 합니다. 지루할 때쯤에 한 번씩 찬송하고 같이 갑시다. 터미널을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말이 사실은 주체가 터미널 이용자들이죠. 나 버스 여기서 타고 다니는데 너무 불안하고 무염하고 그렇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래 왔는데 앞으로 서산시 인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산시 인구가 2020년 되면 30만 35만이라고 하던 그 지역에 침 뱉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18만이에요 에? 심지어는 서산시에 가로림만에 박정희 비망록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그 주장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가로림만을 간척해서 거기에 인구 500만 도시를 건설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근데요, 가로림만에 인구가 500만이 생기는 도시가 생기잖아요. 그럼 물이 없어서 못 살아요. 이 현재도 우리가 대청호 물을 가지고 저기 마시고 빨래하고 묵은 때도 밀고 머리도 감고 하잖아요. 대청호 보령댐, 대청호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보령댐의 수위가 늘 저수율이 20% 30%예요. 근데 500만이 인구, 서산에 인구가 35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먹는 물부터 부족해진다고요.
그냥 그거 아주 흔하게 당진이랑 그렇게 비교했어요. 당진은 수도권과 우리보다 더 가깝습니다. 유리합니다. 예? 평택으로 갈 만한 거를 그냥 바로 건너편 당진에다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산시 인구가. 그게 발전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그 우리 지역이 만들어내는, 우리 지역의 자연이 만들어내는 문화, 언어가 다 사라져가요. 풍기물란만 빈발하지. 서산시 인구가 어디까지 늘어야 발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가 발전인지 아세요? 서산시 인구 1호까지 늘려요. 막 그 온통 콘크리트 쳐 바르고 한 5, 6씩 진짜로 아파트 건설하고. 중국 사람 청도 가가지고 여기 산동반도 가깝잖아요. 중국 사람 부르면 1억 금방 세웁니다. 도시. 터미널 이전 주장이 명분이 생기려면 터미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측, 그 인구 변화, 그 터미널을 이용할 만한 고객층의 변화 추이를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산에서 만두를 먹을 사람이, 만두 먹고 싶은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데 만두집 차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산시 인구에 그 일남식 도축 과정에 할랄 그 제도로 그 엄격히 지킨 그 소고기가 없는데 할랄 과정을 거친 소고기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축장 그렇게 해서 새로 지으자고. 그러니까 서산 터미널을 이전하려면 터미널 이용객들의 숫자의 변화량 예측치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예측 현실과 차후 변화량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옹기에 맞다고 하셨어야죠. 터미널 저기 서산시 인구가 늘 거니까 옮기자고 한 말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이미 지역에 침뱉고 뭐 지도자인 분들이 2020년이면 서산시 인구가 35만이 넘어간다고 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천안시 인구가 68만인데 서산은 뭐하느냐 이러는데, 천안은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 사람들이 다 서울 갈 때 다 거쳐요. 가다가 트럭이나 버스에서 그냥 흘리기만 해도 68만 돼요. 목포에서 서울 갈 때 서산 거칩니까? 서산에 사람이 흘려요? 여기 부산 사람들이 서울 가는데 서산 거칩니까? 분명히 남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목인 대전하고 천안은 큽니다. 서산에 뭐가 있어요? 또 중국 산동반도랑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대신 물도 끌어와야 됩니다. 그죠? 저기 장강이라는 양쯔강에서 파이프라인을 해서 그 물을 대지하는 보령 때문에 맨날 간당간당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산시가 1990년도부터 터미널을 지금 현재 자리로 옮기고 나서부터 터미널 이용객들의 그 통계라든가 실적 등을 쭉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서산시 인구 추이를 감안해서 그 터미널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너무 몰리면 그거 터질 것 같다. 터미널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위험을 이렇게 옮기자. 그러면 합당한 요구죠. 그런데 지금 터미널 가면 우리 거기 족구에도 사람이 지나갈 만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그 80년대는 거기서 까불만 안 됐거든요. 사람이 많아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터미널을 합당한 이유를 대면 옮겨도 되지만
파업당한 이유를 내면 옮기지 않는 것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이번 방송 이해가 안 가시면 제 1편서부터 5편까지 한번 보십시오. 시간 날 때요. 그땐 좀 따분하고 지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챗을 제가 받을 수 없는 현실인데요. 아직 저게 안 돼서 슈퍼챗이 안 되면 이렇게 모자챗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믿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 때문에 마음도 더 갈았네.